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양대 지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또 레전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치 운용력과 함께하죠.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IT 기업들, 삼성전자 갤럭시 S6 네. 공급이 달릴 정도다, 이런 얘기들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진짜 우리 사물인터넷 이야기를 이 시간에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시대가 오면 정말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서 선점하고 승기를 잡아서 우리 기업들, 그리고 증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국격까지, 그러니까 GDP까지 좀 올릴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들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 IT 기업들이 상당히 좀 무서운 기세입니다. 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헬로 차이나 시간에 예전에 한번 그 하이얼전자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 하이얼전자가 세계 1위라는 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스마트홈과 사물인터넷 시대를 위해서 많은 대비들을 하고 있는 노력들 헬로 차이나 시간에 좀 알아봤었고요. 또 웨어러블 같은 경우도 제가 핏빛이라는 그 국내 한국계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핏빛 그 웨어러블 기기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샤오미가요, 2만 원대. 그러니까 핏빛 제품의 거의 5분의 1 가격에 또 괜찮은 그런 웨어러블 IT 기기를 내놨더라고요. 많이 팔리고 있대요, 요즘. 네. 그 중국 IT 기업들 기세가 상당히 무서워요. 우리 지위를 위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주식 투자하면서 오늘 제가 좀 다뤄드릴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해자, 그러니까 우리 해자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성 테두리에 성 주변에 보면 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을 했을 때 그 호수 때문에 바로 성벽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업도 그런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침범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오래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나라 따라잡았잖아요. 한 20년, 30년 격차했던 것을 지금 다 따라잡아가지고 지금은 소니하고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삼성이 비교가 안 됐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쪽은 거의 다 따라왔어요. 조선이나 이건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은 이미 앞서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직 안 하다가 지난주, 이번 주 발표가 나왔듯이 BOE가 그걸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성을, 계속 성장하는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해자가 꼭 필요한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침범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기업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기업은 정말 영원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또 다른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다가 또 진입을 하고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성벽을 샀지만 또 따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렌 버핏처럼 10년, 20년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고는 안 맞다고 봐요. 네. 왜? 그렇게 하려면요. 소비자 쪽. 네.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기업들 있죠. 그냥 꾸준히 팔리는 거. 라면, 뭐 음식료 이런 쪽에서 꾸준한 기업들만 사면 돼요. CJ 제일제당. 그죠? 뭐 LG생활건강. 그죠? 뭐 그 외에도 뭐 대상, 뭐 그다음에 라면, 농심, 뭐 또 롯데칠성, 롯데상강 이런 기업들 사놓으면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자본시장이 개방된 이후로 뭐 50배에서 100배 오른 기업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가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중국이 완전 열풍이거든요. 네, 그죠? 완전 열풍이고 실제로 저도 이제 하반기에 중국 상품을 1임 상품 하나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중국 쪽이 지금 보면 엄청나게 가열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네, 일부 종목들은. 네, 그런데 또 생각을 잘 해보면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가열권인데 또 생각을 잘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1998년 이후 IMF 이후의 흐름들 2000년도 초반대의 그 시점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본시장을 막 개방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레벨업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했을 때 급등한단 말이에요. 인도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없던 수요가 생기면 수급 논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등하게 되는데 중국의 소비재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정말 있어요. 인프라 투자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보험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은 일시적인 그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렌 버핏이 정유주 이런 것들 다 팔았어요. 작년에. 그죠? 작년, 재작년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른 기업들을 사요. 필수적인 소비재 기업들을 또 미국에서 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또 유럽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뭐 이렇게 액세서리 만드는 그런 기업을 또 인수를 해요. 네.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뭘 보는 거예요? 이런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돈이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좋아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그죠? 예. 올마트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고 그런 기업들이 역시나 그렇게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시세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여러분들을 단기적인 시세를 유혹하고도 싶고 계속 매매를 시키기도 싶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정말 큰 흐름 패러다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정유 업종을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전 반대. 네, 반대. 장기 투자는 안 된다. 유가가 60에서 70달러 정도를 맥시멈으로 본다면 올해 저는 그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장기 투자 관점은 저는 정유 업종은 예전만은 못할 것이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 가는 시절이 아니라면 제 판단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럴 바에야 이런 저유가를 활용해서 조금 이게 유가 이제 조금 회복되면 좀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화학 섹터 쪽,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쪽 그런 쪽이 오히려 좀 유망하다 보이거든요.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좀 유망해 보이고 또 지금 정권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단기적인 시세로 끝날 흐름 같지는 않아요. 예. 예, 당분간은 이런 저금리 상황은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이 몰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채권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나는 정권사들이 날아가고 있고, 그죠? 거래 대금이 또 늘어나니까 또 수익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건설주들 막 움직이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유동성 장세가 끝없이 갈까요? 예, 오래 안 가요. 예, 오래 안 가지는 않지만 한 몇 달 또 진행되다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은 실적주로 탁 이제는 그게 압축이 됩니다. 실적주로 넘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유동성에 치여 있지 마시고
이 오르는 기업이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르는 기업은 괜찮아요. 정권주처럼. 그런 기업은 잘 안 죽습니다. 근데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오르는 기업들은, 그죠? 예, 모래에 성을 지은 거와 똑같거든요.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적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1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어닝 시즌이니까 지금부터는 포트 내에서 너무 시세가 나는 쪽의 비중보다는 이게 이 업종이 정말 실적이 좋아져서 오르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기업이라면 보유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 팔고 실적이 좋은 기업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모닝스타의 그 팻도시라는 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팻도시의 그 모닝스타 9가지 성공 투자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걸 30대 초반 때 많이 읽었던 책인데요. 최근 들어서 또 이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니까 역시 다 좀 비슷해요. 예, 대가들의 투자 원칙은 기존의 대가들이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그냥 따라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대로 복사 수준으로 따라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거든. 실전에서 해보면. 그래서 거기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그런 원칙들은 좀 제거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확률 높은 그런 원칙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비슷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세련돼지는 그런,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전략가들이 좀 더 세련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그 원칙도 조엘 그린플란트라는 사람의 원칙에 대해서도 제가 단점을 설명드렸잖아요.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현 시대에서 우리가 적용하려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꾸면 훨씬 종목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5가지 성공 투자 원칙을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손실을 낼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그 회사의 연차 보고서를 다 봐라. 요새 보면 연차 보고서 다 나옵니다. 3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요. 웬만한 기업들 지금 보고서도 다 나왔거든요. 사업 보고서들. 거기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사업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회사 측에서 설명한 내용이 가장 정확해요. 그 근간에, 그 문구만의 그 근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면 좀 보통 일반 초보 투자가는 어렵겠지만 읽다 보면 그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면요. 그 맥락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아, 이 말은 이 회사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진행이 제법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상당히 단조롭게 그냥 적어 놓죠. 사업을 국내사와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적어 놨지만 그 근간의 의미를 잘 파악한다면 이 회사가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 수 있거든요. 사업 보고서를 읽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뭐 하는 회사인지, 경쟁 회사는 어떤지, 이 산업의 업황이 지금 어떤지, 그죠? 재무제표는 또 어떤지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지표들을 보고 또 종목을 고르는 건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혜자가 넓은 기업에 투자해라.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기업들을 사라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기업.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돈을 버는 기업. 그러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는 기업. 오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놀아도 돈 버는 기업.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 그죠?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코카콜라만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 근데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도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경제적 혜자가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상당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있고. 그런데 뭐예요? 소니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공룡의 기업이 10년이 지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게 10년 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팔릴 것인지 반도체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을지 이건 모르잖아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경제적 혜자가 지금은 상당히 강하지만 10년, 5년 후를 예측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네, 주식 투자 완벽한 경제적 해자는 없다. 그죠? 그렇지만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또는 경제적 해자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는 기업, 네, 그런 기업에 좀 더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를 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안전마진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안전마진을.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안전마진은 어떤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이에요. 20,000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시장 가치는. 기업의 본래의 가치는 20,000원짜리인데 시장에서는 주가가 15,000원에 거래된다. 그럼 5,000원의 갭이 생겼잖아요. 이 5,000원이 바로 안전마진이라고 한 거예요.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기업에 투자하라.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안전마진이 없는 상태에서 오버슈팅 됐을 때 사면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크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예. 20,000원짜리가, 예? 20,000원짜리가 20,000원에 때 사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20,000원짜리 10,000원에 사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겠지만 18,000원에 사면 별로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투자해라. 부자 됐던 사람, 주식으로 부자 됐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타이밍이 좀 따라주는 것도 있어요. 운이 좀 있어야 돼. 그죠? IMF 때. 그죠? 주식시장 폭락했다가, 그죠? 아시죠? 네. 그때 저점 대비해서 지금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금융위기 때. 그때도 우리 시장이 890 찍고 나서 그때 현금이 있고 장기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대박이 났죠.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그러니까 패러다임 변해서 최근에는 개별주들이 훨씬 움직임이 좋아요. 수익도 좋고.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여하튼 대형주든 개별 우량주든 간에 안전마진이 확보된 기업을 투자해라. 그 안전마진을 적정가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적정가가 정말 어려워요. 네. 다 달라. 애널마다 다르고 전문가마다 다르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도 다 다르고 과거의 실적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의 실적을 가져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미래의 실적이 정확하냐? 그 가격의 실적만 보고 또 투자해도 되겠느냐?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럼 주식 투자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면 이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벌었다가 손실 났다가 벌었다 손실 났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엔 손실이거든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내가 얼마큼 수익 냈냐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계좌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말 수익이 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기업이 2배, 3배, 4배, 5배 갈 기업인데 지금 한 달, 2달 안 움직인다고 해서 그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인가요? 그러면 또 단타로 가야 돼? 그죠? 급등하는 종목도 테마주들 아니면 계속 바닥에서 한 50% 이상 오른 종목들을 지금 쫓아가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겠다고. 그죠? 저는 그런 건 투자가 안 된다. 이 조급한 문화, 이 조급한 주식 투자 문화가 개인 투자가들을 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여유롭게 투자하면 그 기업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 KG바텍을 19,000원에 사가지고 46,000원에 판 사람도 있고요. 그죠? 150% 수익을 낸 사람도 있고요. KG바텍이라는 기업을 갖다가 19,000원에 사가지고 19,000원에 판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그거는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문제였던 거죠. 예. 이 기업이 2배, 3배 갈 기업이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저 종목이 더 많이 오르는데? 나 저거 팔고, 이거 팔고 절로 갈래. 그 순간에 오히려 2배 먹을 기업을 손절하고 나가는 우려를 범하는 거죠.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분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왜? 남이 주는 종목을 받아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면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세만 보면서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달려들다가 또 타고 달려들다가 타고 그러다가 한 번은 확 수익이 나죠. 네, 그 맛을 못 잊는 거죠. 그런데 그 수익이 오래 가냐고 또 망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봐야 결국 계좌만 망쳐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지금 시점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이런 저금리에 왜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유동성이 밀려오고 있는데 지금 7년 만에 9년 만에 지금 부동산 거래가 지금
가장 많았대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유동성이 사상 최저로 내려가니까 금리가 돈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예, 주식 가격이 싸게 보이거든. 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펄을 좀 더 높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좀 더 높게 산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방금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보유하라. 그리고 팔아야 할 때를 알라. 예. 뭐 팔아야 될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로 대박을 노리면서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지 말라. 그러니까 7가지를 실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피해야 될 7가지 실수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대박을 노려요. 그래서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찾고 그 제2의 애플을 찾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탄탄한 기업을 사서 투자를 하세요. 네. 그래야지 무작정 내가 이거 사서 10배 먹겠다. 이거 사서 내가 단기로 뭐 몇십 프로 먹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런 투기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100에 100 실패한다. 그리고 시장의 역사를 이해하면 같은 함정에 빠지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왜?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똑같아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투자 심리는. 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소수만이 살아남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다수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안 움직이거든. 공포스러울 때 사고, 그죠? 흥분될 때 팔아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라. 왜?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죠.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정권주 건설주 또 움직이고, 그죠? 요새는 또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주도 또 움직이고, 그죠? 이쪽이 또 움직이고 나면 또 나중에는 실적주가 또 움직여요. 예, 예. 처음에는 또 경기 민감, 순환 산업이 또 움직이고요. 그러다 또 나중에는 결국은 실적주가 또 1년, 2년 랠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걸 다 먹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다 수익을 챙기려고 하면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적정하게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면 그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기피할 때가 바로 최적의 매수기예요. 아, 이 업종은 안 돼. 지금 완전 소외주야. 그럴 때 그 기업들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연초에 날아갔던 기업들 대부분 다 그런 기업들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올랐던 기업들이 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실적이 좋음에도 그런 업종군들이 또 지금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시장 타이밍을 노리는 것은 바보짓이다. 시장이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한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공하지 않는 증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은 정말 100% 공감이에요. 시장을 자기가 보면 타이밍을 잡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그냥 그 흐름을 그대로 추세를 순응하면 돼요. 그리고 꺾이면 또 그 추세에 순응하면 돼요. 자꾸 자기가 예측하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절대로 투자를 못합니다. 시장을 못합니다. 투자 위험 줄이는 최선책은 가치평가의 중심을 둬라. 차트 보고 시세 보고 수급만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결국 그 기업이 빠졌을 때 공포를 느낄 때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기업의 가치예요. 그 기업의 가치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 한 빠질 때마다 손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빠지는데 정말 기업 가치가 안 좋은 기업은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것도 못해. 왜? 가치 분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세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면 그냥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해버려요. 가치를 알고, 아, 나는 이 기업을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야. 그냥 테마주로서 투자한 거야. 수급만 보고 들어갔는데 수급이 꺾여버렸어. 그러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결단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실 때 그 밑에 있는 현금 흐름표도 그죠?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아요.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사물인터넷 쪽, 그리고 삼성페이 쪽, 그 관련해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 인생의 2막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오전장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